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노인 10명 중 3명은 식사를 혼자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3끼를 혼자 먹을 경우 영양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만 65세 이상 노인 4,500여 명을 대상으로 동반 식사 횟수 등을 알아봤습니다. 하루 3끼 모두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남성 노인은 28.3%, 여성 노인의 경우 29.1%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노인이 영양불량 상태로 진단될 위험은 3끼 모두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3.1배나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고령층에서 동반 식사 횟수의 증가는 영양불량 위험을 낮췄다면서 동반 식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노인 영양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70%에 가까운 국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국민 67.7%가 좀 더 지켜보다가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답한 반면 빨리 맞겠다는 비율은 28.6%에 그쳤습니다. 국내 백신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이 42%로 가장 높았고 올해 말은 35.4%, 내년 또는 그 이후가 11.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은 80.3%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백신이 적절한 시험을 거쳤을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답변이 43.6%에 달했습니다. 편의점 판매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편의점 5곳에서 파는 도시락 25개 종류를 확인한 결과 평균 나트륨 함량이 1,361mg이었다며 이는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의 68.1%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한 개 제품에서는 나트륨 함량이 권장량의 122%인 2,433mg까지 나타났는데요. 이 제품은 시정 조치가 이뤄져 1,137mg으로 함량을 낮췄습니다. 소비자원은 편의점 도시락과 함께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회, 초밥 20여 종에 대한 위생 조사도 병행했는데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안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하는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면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평균 4.7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정상인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mm머큐리와 140mm머큐리 이상 높게 유지된 사람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각각 1.6배, 2.5배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혈압관리가 심혈관계 합병증뿐만 아니라 만성 콩팥병 예방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앞으로 적절한 혈압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중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뇨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괴롭히는 대표적 수술 후유증이 바로 요실금입니다. 특히 전립선 암 수술 후 요실금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전립선을 절제할 때 남겨진 요도의 길이가 후유증 회복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 196명의 임상 자료를 분석한 아주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은 많은 나이와 수술 전 배뇨 이상 등 불가항력적 인자를 제외하면 수술 후 짧아진 요도의 길이가 요실금 회복을 지연시키는 독립인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전립선과 그 주변 조직을 모두 절제하는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전립선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막양부 요도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남기는 것이 요실금 합병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의 한파는 지났어도 겨울은 겨울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한파로 인한 동상 위험에서 또 안전할 수는 없는데요. 매서운 추위로부터 건강하게 몸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동상 예방법과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상은 낮은 기온에 몸이 노출됐을 때 조직액이 얼면서 세포 내에 얼음 결정이 생겨 세포가 직접 손상되거나 조직 혈관에 과도한 수축이 발생해 조직으로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합니다. 꼭 온도만이 주요 원인은 아니고요. 영상 기온에서도 동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낮은 온도 외에도 풍속, 습도, 보온 상태 등 열 전도율 인자가 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초속 30m의 바람이 있는 영하 7도의 환경이 바람 없는 영하 40도보다도 더 심한 동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이 밖에 노출 시간, 노출 부위에 체온을 공급하는 혈류량 등이나 탈수, 동맥경화증, 당뇨, 심부전증 등의 기저질환 혹은 나쁜 영양 상태에서도 동상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제일 쉬운 동상 예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 귓불 등 신체 말단 부위는 노출이 심하고 또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귀마개, 장갑, 털신 등으로 동상이 걸리기 쉬운 부위를 보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건조한 의복도 중요합니다. 같은 온도에서도 습도가 높으면 열 전도율이 높아 동상이 쉽게 발생하거든요. 땀에 젖어 축축한 양말과 장갑, 내의는 즉시 마른 것으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따뜻한 국을 곁들인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서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상에 걸리기 쉬운 기저질환자에게는 특히 중요 사항인데요. 신체 조직으로 혈액과 열량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같은 추위에 노출돼도 더 잘 견딜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다른 예방법으로 운동이 있는데요.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면 체내 열 발생이 많아져서 체온이 올라가겠죠. 때문에 조직으로 혈액과 열량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주의할 것은 땀이 나서 피복이 젖으면 열 전도율이 증가하고 장시간 운동으로 체내 영양소가 소진되면 되레 해롭기 때문에 추운 환경에서는 계속 움직이면서 신속히 따뜻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동상의 민간요법 중에 이한, 치한식 치료가 있습니다. 동상 부위를 얼음으로 문지르는 치료인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방법은 조직 손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처치법이겠죠. 자, 그렇다면 동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상 걸린 부위를 따뜻하게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 조직을 데우는 방법은 혈관을 통해서 신체 내부에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과 외부에서 직접 가온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외부 가온 방식은 40에서 42도의 적절한 온도의 물에 동상 부위를 담그는 것이고요. 빨리 데우기 위해서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또 피해야 할 것이 화롯불과 히터의 복사열을 직접 쬐 손발을 녹이는 건데요. 건조한 열은 조직 내부에 쉽게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복사열은 온도가 아주 높아서 화상 입기가 쉽습니다. 자, 일단은 따뜻하게 가온하고 건조시킨 후에 보온을 잘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상에 걸린 사람은 대개 탈수가 심하기 때문에 따뜻한 차나 우유를 충분히 마셔서 수분과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동상 부위 주변 조직으로 혈류량을 증가시켜 도움이 되겠죠. 자, 혹시 동상으로 물집이 발생했다면 절대로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대면 조직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